네, 토트넘 핫스퍼가 이적 시장이 끝난 뒤에 잉여 자원으로 분류가 됐던 선수들을 처리하는 아주 놀라운 수완을 발휘를 했습니다. 자, 토트넘 1군에서 사실상 그 효용 가치가 많이 떨어졌었던 한 명은 완전히 뭐 밀렸었고 한 명은 가끔 그래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백업으로 기용을 했지만 여전히 주전과는 거리가 멀었었던 선수죠. 다빈손 산체스 그리고 탕기 은돈벨레 이 두 선수가 나란히 동시에 토트넘을 떠나게 됐습니다. 자, 이 두 선수를 한 팀이 동시에 영입을 했어요. 바로 터키 명문 갈라타사라인데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 정말 이 터키 이스탄불 향해서 절을 해야 되지 않나. 뭐 두 선수 좋은 선수들이죠. 토트넘 올 때도 각각 당시 토트넘 역대 최고의 이적료를 경신을 하면서 왔습니다. 산체스는 네덜란드 리그를 씹어먹고 왔고 은돈벨레도 프랑스 리그를 씹어먹고 왔기 때문에 토트넘이 그 당시에만 해도 좀 기대를 많이 모았던 영입인데 뭐 두 선수 모두 사실상 뭐 토트넘에서 잘했던 경기들이 거의 없는 그런 아주 씁쓸한 기억을 남긴 채 토트넘을 떠나게 됐고요. 산체스는 6년 만에 토트넘을 떠나게 됐습니다. 오래 있었어요. 갈라타사라이에서 완전 영입을 했고요. 4년 플러스 2년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뭐 몇 년 계약을 했을지는 이제 산체스하고 갈라타사라이 사정이기 때문에 뭐 토트넘 경기를 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산체스한테 미안하지만 이적료가 거의 1,000만 유로에 육박을 합니다. 그동안 뭐 프랑스 리그라든지 여러 팀들에서 제안이 왔던 것을 레비 회장이 거절을 했었는데 저거보다 더 받을 수 있나 했는데 결국 자신들이 원했던 1,200만 유로 뭐 요거는 달성을 못했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1년도 안 남았습니다. 계약 기간이. 산체스 이 선수를 950만 유로 이적료에 팔았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했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은돈벨레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로 떠나게 됐습니다. 은돈벨레 계약이 2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갈라타사라이에서 1년 임대 조건으로 갔고요. 이게 처음 영국 언론에서 알려지기로는 완전 영입 조건이 없는 임대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터키 쪽에서 확인한 바로는 완전 영입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 영입 금액이 굉장히 낮아요. 1,500만 유로입니다. 은돈벨레 처음 데려왔을 때 금액을 생각하면 굉장히 낮아진 액수고 지난 시즌 나폴리 갔을 때도 그 훨씬 이적료를 많이 요구를 했었던 토트넘이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하고 구단 오너십이랑 어떤 소통을 했을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 확실히 팀에 필요 없는 선수들을 처분하는 속도가 굉장히 토트넘이 올 시즌에 빨라졌기 때문에 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입김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 개인적으로 하고요. 아무튼 1,500만 유로의 완전 영입 조항 정도면 은돈벨레가 갈라타사라에 가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경기를 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완전 처분이 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갈라타사라이가 상당히 좋은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했어요. 뭐 지엑 선수도 있고 자하도 거기 가 있지 않나? 그 이번에 이 두 선수 같은 경우도 갈라타사라이를 가게 된 그 이유 중에 미리 가 있는 선수들의 어떤 존재감도 영향이 있을 거고 무엇보다 갈라타사라이 이번에 챔피언스리그에 나갑니다. 토트넘에 있어봤자 경기 수도 적고 이런 무대 경험 못 하는데 지금 챔피언스리그에서 이번 시즌에 바이에른 뮌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코펜하겐 요 세 팀이랑 갈라타사라이가 한 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량을 그러니까 다이어처럼 누구나 선수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 팀에 가서 잘 한다면은 앞으로 더 정말 화창한 미래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선수들이 좀 가게 된 것이 아닌가. 뭐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꿀 매각이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토트넘은 비홈그로운 선수들을 최대한 정리를 해야 됩니다. 팀 주전 라인업에 속하지 않은 선수들은 무조건 내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프리미어리그에 이제 25명을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홈그로운 선수를 무조건 최소 8명을 포함을 시켜야 되잖아요. 21세 이하 선수들은 뭐 제외하고 21세 이하 선수들은 그러니까 뭐 파페사르라든가 뭐 우독이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21세 이하이기 때문에 홈그로운 여부 상관없이 등록이 됩니다. 등록 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선수들을 빼고도 비홈그로운 선수 명단이 비카리오, 요리스, 로메로 요리스 아직도 안 나갔어요. 다이어 얘도 아직 안 나갔어요. 다이어는 잉글랜드 사람인데 홈그로운이 아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그리고 로얄, 포로, 판더벤, 벤탄쿠르, 호이비에르, 비수마 그리고 로셀소, 페리시치, 힐, 손흥민, 솔로몬, 히샬리성, 클리스스키 이렇게 있었고 여기에 산체스하고 은돈벨레가 있었기 때문에 총 19명이었단 말이죠. 여기에 이 두 선수가 빠지면서 17명 이거를 현지 언론에서 매직 넘버라고 표현했던데
17명이 되면서 이제 비홈그로운 선수 중에서 네, 누구를 빼야 될지 고민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에릭 다이어도 이제 등록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지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지금 그 판더벤하고 로메로가 주전 센터백 조합이잖아요. 포백을 쓰기 때문에 센터백이 둘밖에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산체스가 나갔기 때문에 과연 넘버 3 센터백은 누가 될 것이냐. 요게 지금 현지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의 지금 예측은 계속 에릭 다이어가 라인업에 못 들었고 오피셜리 팀에서도 나가라고 의사를 전달을 했다는 게 지금 거의 사실상 오피셜이기 때문에 에릭 다이어가 다시 명단에 들어올 리는 없다. 네. 그리고 다이어 같은 경우도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게 여기서 뭔가 승부를 걸겠다는 것보다 내년에 FA로 풀리니까 FA 대박을 노리기 위해서 남아있다는 얘기가 정설이어서 에릭 다이어를 3번 수비수로 쓰지 않고 3번 센터백으로 쓰지 않고 계속 등록을 안 시킬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그렇다면 누가 3번 센터백이 될 것이냐. 이번에 영입한 애슐리 필립스라고 있죠. 이 선수하고 또 지금 2군에 도링턴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잉글랜드 청소년 대표. 요 둘 중에 한 명을 올려서 쓰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두 선수 모두 2005년생이고 경험이 굉장히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가 나오는 상황이 되면 토트넘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정말 그 주전 센터백이 부상을 좀 심하게 당했거나 뭐 여러 가지 벤 데이비스도 물론 있습니다. 벤 데이비스가 제 생각에도 벤 데이비스가 고자리 백업을 쓰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어린 선수들에게도 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카라바오컵도 탈락을 했고 챔피언스리그도 안 나가고 뭐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이 지금 리그에만 집중을 하는 이제 좀 줄어든 경기 횟수를 소화를 하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에게 좀 옵션을 줄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좀 많지는 않다는 거. 그래서 좀 고민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일단 조르든 같은 경우도 리즈 유나이티드를 지금 임대를 좀 보냈잖아요. 그래서 백업 수비수가 거의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스테코그램도 고민이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분 스타일도 그렇고 이미 꽤 일찍 그 라커룸 리더십을 손흥민 중심으로 개편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였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 리더십에 포함이 되어 있는 뭐 다이어, 요리스, 호이비에르 이런 선수들 케인 나갔고 이런 선수들을 아예 팀에서 사실상 배제를 시켜버리는 그런 과정에 이런 센터백 조합을 이미 완성을 했을 거라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백업에 대한 생각도 어차피 25명 등록 명단에 들어가는 선수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그래서 탑소바 영입도 한동안 쭉 나오다가 사라졌잖아요. 3번 센터백 영입에 대해서도 현지에서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토트넘이 그렇게 강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았던 것도 저는 올 시즌 경기 숫자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어떤 구상 이런 게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추가 센터백 영입 없이 지금 새로운 시즌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린 선수들에 대한 출전 기회를 줄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산체스를 과감하게 처분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러면서 다이어를 불러들이지 않은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데이비스의 센터백 백업 구상도 저는 좀 포함이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토트넘 입장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와서 시즌 초반 성적도 좋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토트넘의 역사에서 봤을 때 누군가 손에 피를 묻혀야 되거든요. 근데 무리뉴 감독도 그러지 않았고 또 그때만 해도 뭐 유리스도 그렇고 다이어도 그렇고 실력이 있던 때였고 콘테 감독 때가 조금 저는 고비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콘테 감독이 이분이 정말 화려한 그런 트로피를 들어올린 기록이 있는 사람이지만 리그를 압도하는 정도의 스쿼드를 가진 팀에서는 그분의 그런 약간 경직된 선수단 운용이 효과를 보지만 토트넘처럼 리그 중상위권 경쟁을 해야 되는 중상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이런 팀에서는 새로운 선수들을 길러내야 되고 또 상대에 따라서 자신들의 플랜 A에도 변화를 좀 줘야 되는데 이분은 그냥 리그 지배자로서의 축구를 계속했잖아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선발 라인업,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포메이션. 그 과정에서 새로운 선수들의 기회도 안 주어지고 기존 주전 선수들이 좀 기량이 좀 떨어지거나 안 좋아도 계속 기용이 되고 요리스 한창 실수할 때도 계속 내보냈으니까 아무튼 그런 골린이 사는데 안 내보내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좀 약간 경직되어 있던 동맥경화증 같은 어떤 그런 팀 상황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와서 상당히 선수들을 빠르게 마음을 좀 사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팀의 이 동맥경화증의 원인은 요런 선수들이다. 이 선수들을 일단 팀에서 배제를 시켜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과정이 토트넘이 긴 역사에 봤을 때 아주 흥미로운 그런 의미 있는 그런 결단이라고 보고요. 이번 산체스와 은돈벨레를 처분한 요 결단은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역사적인 의의를 좀 더 한층 강화시켜주는 그런 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토트넘이 이렇게 사실상 이걸로 거의 이제 끝이라고 봐야죠. 다이어하고 요리스가 남아있긴 하지만 뭐 그들이 팀을 떠나건 말건 상관없이 사실상 선수단에서는 배제가 됐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발 그러니까 엔지보를 위한 선수단 구성은 이제 마무리가 됐다. 탄광 가는 임대를 갔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로. 그런 상황에서 올 시즌 토트넘은 이제 요 라인업으로 굉장히 좀 컴팩트한 요 라인업을 가지고 주장 손흥민을 믿고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 아무튼 정말 안 나갈 것 같았던 은돈벨레와 산체스, 게다가 은돈벨레한테 완전 영입 조건까지 달아가지고 내보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일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남아있는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또 3번 센터백 누가 될지 이런 것도 좀 지켜보면 좀 더 흥미로운 토트넘 올 시즌 관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